특히 근데 손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키보드 치시면서 아프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때문에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근데 뼈 자체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손목의 힘줄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손목을, 우리 팔의 근육이 손목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을 잡아주는, 이제 연결시켜주는 힘줄들이 있는데, 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과하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각도나 동작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충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막 시큰시큰하게 이렇게 오는 통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힘줄염 때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오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손목을 우리가 김밥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안에 맛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밥알이 굉장히 뚱뚱하게 많이 누르게 되면 맛살이 어떻게 될까요?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손목을 이제 계속 쓰고 뭐 이런 염증이나 여러 가지 부종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정중신경이라고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거나 약간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전완부 마사지나 이런 것도 권해드리고, 밤에 그 보조기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20~30도 들어진 여기 아래 이제 쇠 심이 들어간 보조기를 좀 찬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게 되면 감각신경이 이제 좀 손상을 받으면 손이 저릴 수가 있는데, 운동신경이 또 같이 지장을 받으면 이 엄지손가락에 근육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할 때 종이를 잡아보세요. 그런데 이런 힘이, 이렇게 벌리는 힘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심한 경우는 물건을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진행이 돼버리면 비가역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이 좀 많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컴퓨터를 안 하고 뭐 타자를 안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핸드폰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설명드리는 게, 이게 손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상체, 어깨 이런 자세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손목이나 이제 어깨에서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잡거나 뭔가 생활을 할 때도 몸통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몸통에서 힘이 나와서 손은 가볍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되게 막 허리나 목이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염자가 생겼을 때 물건 잡으려면 손목으로 이렇게 물건에 들어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가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반대로 아령을 가지고 제가 손목 강화 운동만 하면 될까요? 밴드 운동만 하면 될까요?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날개뼈랑 이쪽 등 쪽을 펴주고 여기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고, 거북목이나 말린 어깨를 교정을 해줘야지 손목이 같이 좋아진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북목 운동들, 구분 등 펴는 운동 등을 같이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아령 같은 걸 자꾸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손목 힘줄들이 자연히 강화가 돼요. 그래서 손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은 그런 운동과 생활 환경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손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책상 데스크가 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손목이 밑에 뭐 받침대를 썼을 때 이 정도로 유지돼서 쓰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책상이 너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이런 식으로 어깨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사실 목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런 거 있고, 책상이 너무 낮다 그러면 또 손을 이렇게 과도하게 굴곡해서 쓰게 되니까, 책상을 고를 때도 기준은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내렸을 때 내 팔꿈치 높이 정도의 책상의 높이가 오게 세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또 그 말 하면 또 우리 환자분들, 원장님 그 책상 제게 산 게 아니고 회사 거라서요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발판을 쓰세요. 발판을 쓰셔서 의자를 좀 높인 다음에 이 높이를 기준으로 의자나 발판을 세팅하시고, 손목 밑에 약간 이제 뭐 이런 쿠션을 좀 두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요즘에 또 나오는 것들 중에 버티칼 마우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는 마우스들 쓰면 어때요? 그런데 본인이 써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체형이 이렇게 어깨가 많이 말리신 분들은 사실은 그 버티칼 마우스를 쓰면 여기서 이게 많이 돌아가야 되면 여기에 또 힘이 좀 많이 써가서 목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건 없어요.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은데, 항상 기본은 저는 손목 아프신 분들 목이나 어깨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소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건강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뭐 운동 팁들이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닥터고운 채널에도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 오셔서 또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